됐어요. 178쪽 178쪽을 비워주세요. 오늘은 이거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얼렁얼렁하고 모의고사를 봐야죠. 그래서 178쪽 하면 저번 시간에는 사망까지 하고 오늘 부상 치료비 하잖아요. 부상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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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사망 항상 피해자가 2명 나오는데 1명은 죽어요. 그럼 1명은 부상을 입어요. 그 옛날에는 1급이었는데 요새는 부상을 뭐 7급, 작년은 7급, 8급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7급이면 주어줘요. 7급 부상 위자료 얼마 그럼 거기서 찾아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위자료 나오죠. 중요한 거는 부상 위자료하고 후유 장애 위자료가 있는데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 받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부상에는 위자료를 주거든요. 그거랑 휴업손해 말고 후유장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위자료하고 비교해서 큰 걸 받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럼 밑에 178쪽 밑에 치아 보철비 있잖아요. 줘요. 임플란트 보상한다. 5개 바뀐 거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임플란트 준다. 휴업손해 나온다. 휴업손해 180쪽 1일 수입 감소액 휴업 일수 곱하기 85% 85% 되셨어요? 잠깐만, 현정이한테 전화 좀 해줘요. 못 찾는 것 같아. 전화 좀. 아니 전화 좀 전화 안. 그래요? 네. 전화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 자, 휴업일수 인정은 어떻게 하냐?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 쭉 넘어갈게요. 수익 감소액을 산정하고 유직자는 이러고, 원래 약술 문제로 이거 한번 나왔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는 그냥 85% 주겠다. 뭐에 80으로 5%가 뭐예요? 85%가 일일 수익 감소액.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생활비 공제하잖아요. 상실 수익에 사망해서 그거 똑같아요. 나는 80%인 줄 알았더니 85% 올랐죠. 원래 80%였나? 80%였죠 원래. 80이요. 예, 85로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냐 하면 위자료 올라갈 때 올라갔어요. 넘어갈게요. 원래 올해 시험 볼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거 약수라시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왜냐면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넘기고 장애보험금 나오죠. 장애보험 1번 노동료 50%. 그죠? 183쪽 합니다. 복잡스럽죠? 자, 간호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50% 이상이면은 위자료가 8,000이에요. 왜 8,000인지 알아요? 사망보험금이 8,000이라서 여기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해서 85% 주는데, 그렇지 않고 50% 이하일 때는 4,500으로 한다. 이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옛날 거거든요. 옛날 거. 옛날 그랬거든. 자, 넘어갈게요. 너무 날로 먹죠. 184조. 상실 수익에 나오죠. 그래서 가로 박스 안에 보면 차액설하고 평가설 있죠. 지금부터 뒤에까지는 근제하고 똑같아요. 근제랑 생각 거의 겹쳐요. 그래서 대충 빨리 갈게요. 차액설, 평가설. 차액설은 실적으로 내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이 못 벌었다. 실적으로 50만 원 벌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차액설이고, 평가설은 내가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받든 100만 원 다 받든 노동 능력 상실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겠다. 그래서 법원은 평가설을 하고 우리는 뭐 차액설을 한다는데, 우리 그 휴업 손해할 때 돈 못 받은 거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자료. 그게 차액설이에요. 왜냐? 일을 못 해도 월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액설이에요. 근데 장애 같은 경우는 내가 월급을 받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평가설이다. 그래서 혼재돼 있다. 혼재돼 있다. 근제 때 또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식물인간 한번 봐주시고요.
186조 보면 복합장이 나오죠. 이건 근자랑 똑같아요. 복합장애. 복합장애는 장애가 두 개예요. 두 개 했을 때 얼마 줄 건가? 우리 재산 보면은 30%, 20%면 얼마 줘요? 50% 주죠. 네. 땡. 동일 부분이 아니면은 50% 주는 거 맞는데 8에 30, 20이면 30 준다 그랬어. 30. 큰 거. 예, 알았어요. 그죠? 모르지. 너 알아요? 알아 모르잖아. 뭐 아는 것처럼 왜? 그러면 30, 40이면 40, 60. 할게요. 모르죠. 같은 팔이면 큰 거 주고, 더해서 60 안 넘기게. 최고가 60이잖아요. 최고가 60이라. 예. 처음 들은 거 보죠.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 알았어. 우리가 30%하고 20%가 있을 때 얼마 줄 건가 했을 때 그 재산 부분 그냥 더했어요. 그냥 더하거나 아니면 동일 부분 큰 거 주는데 실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복합장애 해가지고 자 30%면은 자 100이라는 놈이 있어요. 원래 몸이 100이잖아요. 그렇죠? 100의 기준에서 30%였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30%잖아. 네. 30%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은 지금 30%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은 몇 프로죠? 그러면 100에서 떨어지니까 70이잖아요. 지금 내가 70이잖아요. 70에서 20을 또 장애를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원래 100이었는데 30% 빼졌잖아요. 지금 정상이었는데 장애가 30% 남으면 나 얼마 남는 거예요? 70%잖아. 70%. 그렇죠? 내 몸은 70%예요. 70%인데 여기에서 몇 프로를 얻는 거예요? 예. 20% 하니까 몇 프로예요? 14. 그래서 30, 얘 더하기 얘니까 44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별것도 아닌데 이해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더하기 1 마이너스 30 곱하기 20. 공식도 아닌데 이걸. 자, 큰 거, 아니 작은 거 쓰든 큰 거 쓰든 상관없어요. 얘가 일로 와도 되고 얘가 일로 와도 돼요. 상관없는데 그냥 큰 걸 이따 쓰래요. 나도 몰라. 책에서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30%예요. 얘 더하기 1 마이너스 30에 20%. 똑같네. 예, 20%. 아까 이거 풀면은 아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왜 30%냐면 내가 100%에서 30% 장애했으니까 30%고 30% 장애를 갖고 있으면 난 70%잖아요. 내 몸은. 70%에 추가적으로 20%를 더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44. 역시. 암산이 되는 거지 이게. 암산이 되는 거. 척척척 땅. 이 정도는 돼야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3개면. 또 이제 그럼 4.4.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또 하면 돼요. 여기서. 48.4. 그렇죠?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해요? 싫어요. 안 해. 근데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얘네는 영구장이잖아요. 영구장이. 예. 근데 막 1시 5년이다 그러면 어떡한? 그래서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자, 이랬는데 얘가 옆에 썼어. 5년 1시다. 5년 1시. 이런 경우 많거든요.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거의 허리에서 1시장이 많이 나와요. 3년. 거의 2년 줘요. 요새 2년 주는데 이렇게 20%가 5년 1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50% 일단 30%잖아요. 똑같아요. 30%. 자, 내 몸이 30%니까 내 몸은 몇이에요? 70이죠. 70에 20%를 더해주는데 똑같이 하면 돼요. 20%를 곱해주면 돼요. 대신에 그건 언제까지? 5년까지 하고 5년 지나면 30%. 정상이 70%잖아요. 그죠? 정상에서 70% 됐는데 70%쭉 가다가 또 20% 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5년이 지나면 다시 70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으면 안 할래. 해요. 그럼 똑같아요.
뭐 2년 한시다. 2년 뭐 10% 2년 한시다. 똑같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얘죠. 그러면 5년 동안은 얘는 없어지고 얘죠. 그렇죠? 5년. 그 5년 지나면 얘. 그렇죠?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기시고 188쪽에 사망 및 장애 취업 가능 일수. 그래서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 나오잖아요. 188쪽 중간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많이 알고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와요. 일단 폭풍한 나이지 니지 개수를 안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걸 산정을 할 때 내가 요때 다친 거예요. 30살, 40살, 50살. 아, 50살은 그렇다. 그쵸? 50살. 요거. 50세. 50세가 된 거예요, 지금. 50세 장애를 얻었어요. 근데 장애를 어디까지 갈 건가 해서 어디까지 가요? 65세. 65세까지는 바뀌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해서 계산을 해주잖아요. 65세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62세에 다치면 얼마까지 해주냐? 아닌데? 62, 63, 64, 65, 3년 맞는데?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64세로 하겠다, 이렇게. 64세로 할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냐? 64세니까 65세 1년뿐이 안 남았네? 1년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62세부터 68세, 67세까지는 3년을 주는 거야, 3년. 나이가 62세부터 67세의 장애를 얻었다 그러면 3년을 더 주는 거야, 장애를. 그냥 장애를 더 주는 거야. 경수형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와서. 그렇죠. 전화 좀. 그렇죠. 저번 주에 안 나와서 그래. 그렇죠. 67세까지 하고, 그리고 67세부터 76세까지는 2년을 주는 거고, 그리고 76세 이상은 1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 네, 188쪽에 중간에 있죠. 있죠. 외우셔야 돼. 62에서 65세까지 3년을 주는 거고 네. 추가로도 3년을 더 주는 거고 아니, 그냥 3년. 무조건 62. 예, 3년. 3년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원래 안 주는 건데 준다 이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 원래 안 주는 게 아니라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거밖에 안 줘. 그러니까 되게만이 다 쳤는데도 이거밖에 안 주는 거 아니야? 위자료도 적잖아요. 미쳤네. 목숨의 가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넘어갈게요. 저기는 또 바뀌었어요. 농민법인가? 거기선 또 70세요. 65 원래 거기 65세인데 70세 또 올라왔어. 76세. 네, 넘어갈게요. 그거 내용 알죠? 그거 체크해야 항상 알아야 돼요. 과실상계 옆에 191쪽 과실상계. 오늘은 빨리빨리 해서 끝날 거예요. 피해자가 있을 것 많이 들어봤죠? 아, 책임근제 내가 했어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하기로 했는데. 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것 넘어갈게요. 그냥 과실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고, 네 번째 손해가 있을 것. 손해가 없네. 손해가 있을 것. 그래서 내가 백수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때지 계약법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어차피 여긴 자동차 보험보다는 책임근제. 자, 과실상계, 과실 넘어갈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197쪽. 과실상계한다. 넘어갈게요. 200쪽. 아싸. 자, 신뢰 원칙. 중앙선 넘지 마라. 왜? 신뢰 원칙에 접촉되니까. 그래서 옆에 101쪽, 201쪽 보면은
2019년 5월 30일잖아요. 체크하십시오. 왜냐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응? 바뀌면 시험에 나온다. 쉽게 말하면 과실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이게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이렇게. 아, 삐뚤었어. 마음이 삐뚤었어. 이게 중앙선이에요. 차가 이렇게 와요. 차가 부렁부렁 쌍라이트 치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쭉.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2차선. 나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와야지 말이 되죠. 예. 중앙선 침범 넘어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통상 안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오겠죠. 설마. 이게 신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은 얘가 100대 0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멀리서 오는데 넘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넘어서 와. 그러면 이쪽으로 쭉 와.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놈 신뢰 원칙이 깨졌네? 딜이 받아야지? 받으면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실이 나오는 거. 신뢰 원칙 왜 그러냐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근데 얘는 넘어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오네? 내가 피해야 되잖아. 피했네? 피하다 오네. 네, 근데 얘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이만큼. 그럼 내가 일로 가야 되잖아요. 요 길이 있어. 안 갔어. 과실이 잡혀 안 잡혀? 이것까지는 괜찮다. 이것까지 안 잡혀. 이것까지. 여기까지 피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일단 쭉 1차선을 가는데 1차선 오니까 2차선까지 피해주고 쭉 그래도 얘가 오면 딜이 받는 거예요. 100대 0. 그렇죠?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여기까지 더 피해야 된다. 이거 거기까지 안 피해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 침범 아니면 신호위반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식계조항이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5번. 새로 신설된 건데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직진하라. 옛날에 왜냐면 이게 그냥 차선 변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시위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지. 1, 2번 똑같죠? 3번 좀 틀리고 요새 우리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우리 중고차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20살, 21살짜리가 많이 하는 거. 자, 이게 교차로에 이렇게. 이게 중앙선이죠. 이게 중앙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을 하겠죠. 동시 좌회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4차선이면 1, 2차로가 동시 좌회전이에요. 이렇게 쪼로록 좌회전을 해요. 그럼 얘도 쪼로록 좌회전을 하다 보면 얘가 살짝 들어올 수 있어요. 얘가 살짝 나갈 수도 있어요. 살짝 들어오거나 나가면 딜이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속도를 딱 내죠. 그러면 옆에 쫙 긁게요. 견적 한 400 나오고 다치진 않고. 그럼 쭉 서가지고 왜 이렇게 들어왔냐? 보험 처리 해줘라. 옛날에는 과실을 잡았어요. 이거를 10% 20% 잡았는데 지금은 100대 0 어떻게 피합니까? 고의로 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와서 딜이 받는데. 그게 저기예요. 이게 바뀐 거. 5월 30일 날 바뀌었대요.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동승자 감액한다. 왜 감액을 할까요? 작년 문제죠. 동승자 감액. 언제 감액한다 그랬어요? 100대 0? 그건 안 한다 그랬죠. 뭔 얘기인지 모르죠. 어지러워. 지금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나는 지금. 좀 멍해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후미추돌한 거는 얘 만약에 여기 사람이 탔어요. 운전자는 몇 프로 해줘요? 100% 해주잖아요. 근데 동승자는 동승자 감액해야지? 너 왜 탔어? 얘가 놀러 가자고 탔어요. 50% 빵. 그렇죠? 뭘 그러죠?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지? 아니 언제 동승자 과실은 언제 따진다 그랬어요? 쌍방과실. 예, 얘하고 과실이 있을 때 따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100대 0 할 때는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얘한테 처리해봤으면 옛날에 아닙니다. 자차에서 했을 때 동승자 과실하고 뒤에서 딜을 받았을 때 동승자 과실 안 하니까 법원 가서 억울하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뒤에서 100%면 하지 말아라. 대신에 뒤에 과실이 있는 것만 해라. 넘어갈게요. 수정 요소 쭉 나오죠?
수정 요소 해가지고 옛날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 뭐 나왔냐면은 가산 요소. 보행자하고 많이 사고 나요. 근데 만약에 보행자한테 과실이 많을 때 언제냐 그런 거잖아요. 간선도로하고 적을 거, 깎아주는 거, 높이는 거.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피해자한테 적게 하는 게 일단 떼거리로 가는 거, 그리고 좁은 그 낮에, 그리고 번화가 그랬을 때, 그리고 술 안 먹는 거, 술까지가 아닌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차한테 유리한 거. 근데 우리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하고는 과실이 많이 나왔든 적게 나와도 할증은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자하고 문제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자,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 감액. 시험에 나왔었어요. 유사성과 이질성.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몇 년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리고 이런 거는 한 번 나오면 안 나와요. 자, 기양증. 기양증. 기양증은 넘어갈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척추체 때문에, 척추체. 그것 때문에 그래. 옛날엔 100% 다 해줬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들이 만든 거지. 한시장애라는 놈을. 그래서 20%뿐이 안 주죠. 옛날 다 줬어요. 옛날 1,000만 원 줬어요. 30년 전에. 디스크 나오면. MRI 찍는 데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CT만 있을 때. 아, 그쵸. MRI 없을 때. 네. 디제너티브 구분 못할 때. 그쵸.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때도 30%. 30년 전에? 알겠습니다. 디제너티브. 자, 212페이지에 전혀 쓸데없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급 기준으로 쭉 뽑아요. 그래서 뭐 2천만 원 줄게 하는데 우리는 소가하면은 소송 판결 있잖아요. 딱 보면 어떤 게 커요? 딱 보면 소송이 크잖아요. 소송 딱 하는 거, 야 5천 내놔. 그러면 거기서 조율을 하는 거죠. 합의 절충이 아니고 조율. 그래서 한 3천 그 정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험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싫어 더 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속가고 이만큼 나오는데. 약간 기준 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관 기준으로 하는 거 한 번뿐이 없다 그랬죠. 하나, 과실이 많을 때. 약관 기준은 치료비는 다 준다 그랬죠. 치료비는 다 준다. 치료비는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임보험은 때 한 번 했죠. 치료비 얼마일 때 과실 80%, 60%인가? 했을 때 치료비는 다 준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얼렁얼렁 해서. 자,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30분이네. 지금 운전자 범위 제한 특별 약관 나오죠. 226조. 이게 여러분이 보험을 들면은 특별 약관인지 모르고 드는 게 다 이거예요. 그렇죠? 운전자 한정, 타차 다 특약으로 드는데 특약이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이런 거구나 드는 게 이거야. 226조. 내가 타차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어져 있나? 네, 들어져 있어요. 무보험상에 들으면은. 그래요? 네. 자상, 자손. 자상은 꼭 들어다. 예, 자상을 들어야 돼. 자상. 응. 무조건 꼭 들어주세요. 그래야 돼. 자상을. 안 됩니다. 자상을 들어주십시오. 자상. 전하. 자상을 들어. 빨리 합시다. 자, 운전자 범위 제한에 특별 약관 나오죠. 그래서 운전자 있잖아요. 운전자 한정 특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6세, 20살, 26. 그 의미 없어요. 30살 막 그러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있다. 근데 면책 예외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도난 무단 운전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운전자 1인 한정인데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다? 도난하고 무단 운전. 무단 운전. 예.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법적으로 민법하고 자배법 해가지고 동그라미에 X 했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이거. 얘는 보험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면책이 뭐나 1일 한정이면 얘만 된다 그랬잖아요. 얘로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1인 한정인데 이게 운전한 게 얘한테 얘기 안 하고 얘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개별 적용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새롭죠? 괜찮아요. 개별 적용 안 되는 거, 개별 적용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고의랑 그리고 하나 더. 돈 받고. 예, 반복적으로 돈 받고. 예, 반복적으로 돈 받고. 됐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렇다. 예,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면은 229쪽 나오죠? 가족 운전이냐, 1인이냐, 부부냐, 기명이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연령도 똑같죠? 몇 살이냐? 21살, 24살, 26, 28, 30, 35, 43, 48. 뭐 어쩌라고. 응? 그러면 22세는 안 돼요? 내가 22세로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써놔야지, 그러면. 25세는 안 돼요? 내 아들이 25이니까 25세로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 나오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타차 운전. 타차 운전 언제 항상 시험 문제 타차 운전 나와요. 왜 나올까요? 타차 운전이 항상 나와요.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나오죠? 3개 중에 한 번은 타차 운전을 담보하는 게 나와요. 꼭 타차 운전. 그리고 무보험상해. 왜 나오냐면 둘 중에 하나가 책임보험이야. 항상 1인 운전 한정이라서 보험이 안 돼요. 책임보험이 항상. 구상권이다. 그렇죠. 구상권이 있다. 그래서 233쪽. 자, 다른 자동차 운전은 뭔지는 알죠. 의미는 알죠. 그렇죠? 내가 다른 차를 운전했을 때 내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 타차 운전. 그래서 보험회사는 검은색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나오죠. 검은색 색깔 칠한데 보험회사 나오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어디야? 왜 이렇게 가로가 길어?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이게 뭐죠? 민법의 750조 그거죠.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자손이겠지. 이거는 자손. 자상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상은. 그러니까 자상 공부하는 사람 하지 마시고 자손까지 우리 자손 무보험. 자신이지 누가 자손이라고 써. 무식하게 진짜. 자신. 예. 예. 자기 신체 사고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보험 이것도 시간이 한번 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로 운전 중인 거. 에이, 그렇다. 예, 이걸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차로 했는데 되냐 안 되냐. 그죠? 자기 신체 나오죠? 자기 신체. 넘어가세요. 쭉. 그래서 243쪽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읽지 말고 의미만 알면 돼요. 이게 뭐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이게 뭐다. 어디서 나온다? 양도하고 폐차했을 때 나온다. 왜 나온다? 내가 다 줬는데 명의가 안 바뀌었어요. 그럼 보험 처리가 떠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보험 일시담보 그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제가 이 자동차가 있어요. 항상 갑보험사, 을보험사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A보험사, 얘는 B보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는데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얘가 명의만 딱 바꾸면 얘가 죽어버리는데 명의를 안 바꾼 거야. 명의를 안 바꿨어요. 근데 돈 다 줬어요. 서류도 다 줬어. 근데 명의 바꾸려고 가는 도중에 사고 났어. 그쵸? 그러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얘가 사고 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 보험사 전에 있던 보험사에서 해준다 그러면 돼. 이해돼? 전에 있던 보험사에서 해준다. 이해되죠? 전에 보험사에서 의무보험 일시 담보 특약 그걸 해준다. A가 사고 나든 B가 사고 나든 상관없이. 그렇죠?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넘어갈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 뭔 날이야? 왜 이렇게 전화가. 245쪽. 유상, 운송, 위험 담보. 그래서 밑에 있죠. 이거는 개별 변경 안 한다. 세 가지. 유상, 돈 받고 한다. 경기 시합이다.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다. 이건 개별 정의 안 하고 만약 이런 게 있으면 100% 면책. 그 보험사는 면책. 보험료, 분할, 납입.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와, 옆에 시험 봐봐요. 아닌데? 아니구나. 안 나왔구나. 아니 나왔었어 한번. 보험료 분할. 저기 재산보험에서 나왔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250쪽 보시면 이제 구상 유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구상하냐. 보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픕니다. 의미 없어요. 쭉 넘기세요. 보장사업. 보장사업은 책임보험도 안 든 거예요. 책임보험도 안 들었을 때 어디서 해줘요? 나라에서? 누굴 통해서? 보험회사. 옛날엔 동부에서만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동부에서 튕겼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걸린데 튕겼어. 안 되니. 그거 있어요. 이렇게 사고 났어요. 얘가 책임보험도 없는 거야. 이게 실제 정모 군인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 20년 전에 병원생활 처음 할 때 이렇게 책임보험도 안 들어 받았네요. 근데 수리비가 그때 400인가 얼마 썼는데 수리비를 200을 받았어요. 근데 치료는 보장사업으로 해주기로 한 거예요. 얘가 돈을 받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장사업을 안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가능해요. 예, 왜냐? 얘 써주면 돼요. 이 지금은 대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고 그걸 써주고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장사업 안 했다. 얘 어떻게 됐어요? 일반으로 돈 내고 나갔어요. 그 아줌마가. 불쌍해. 모르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이 형사상 합의를 다 했다 그러면 그렇죠.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서 신고하고 돈 돌려주고 다시. 저게 그래 골치 아프. 그러니까 이렇게 200만 원 받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되죠. 너 얘한테 그래. 야, 합의서 써줄게. 200만 원 주는데 대신에 조용히 있어라. 보험사 물어보면은 안 줬다고 해라. 되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됐어요. 진단서 빼주는 거. 음주나 하면은 그 진단서 안 놓는 주권으로 이제 얼마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진단서 안 놓고 안 아파요. 그래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 아파요. 그래서 진단서 가져오세요. 그러죠. 보험 애들 만나서 가해자 피해자 만나서 돈 주고 합의서 써주고 경찰한테 안 아파요. 그래요. 그럼 경찰은 그냥 알면서 예. 그리고 인피엄스.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뺑소니 무보험 피해자의 구제 쪽 있다.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무보험 정보 보장 사업은 그렇다. 그리고 이거 어떤 띨띨이가 이런 게 있었어요. 띨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 얘하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야, 얘가.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얘가 무보험이에요. 무보험. 보험이 없는 거예요. 얘는 보험이 있는데 얘가 가해자예요. 9대1로. 9대1.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얘를? 누가 해줘야 돼요? 둘이 다 해줄 수 있잖아. 얘도 해주고 얘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 얘가 해주고 90% 가져와도 되고 얘가 해주고 90% 가져와도 되는데 실적으로 얘가 과실이 많은 애가 해주거든요. 실적으로. 네. 그러면 얘가 해주는데 무보험이네. 아싸 정보 보장 사업. 딱 해서 받았어요. 구상이 돼요? 구상이 돼요? 안 돼요? 모르지. 안 가르쳐 줬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보장 사업에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이제 판례인데 실무적으로 실무가 아니고 실무하는 사람 모를 거예요. 보장 사업은 네 거 내 거 다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게 보장 사업이에요. 얘가 무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고 무보험이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야 돼요. 둘 다. 세대면은 세대 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걸려. 하나는. 그렇잖아요. 대인 원은 있겠죠. 최소한. 이랬을 때 하는 거예요. 보장 사업. 그렇죠? 그것도 없을 때. 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자상 쓰면 돼요. 자상 쓰면 알아서 다 해줘요.
보장 사업이든 무보험인지 대인 원지 투인지 다 해요. 그랬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57 쭉 있죠. 자녀, 지연 나오면 틀려요. 그냥 그거 외우지 말고. 자, 진료 수가제도. 보험에서 진료비 지급 보증을 해야 되고 지불 보증 받죠. 그 얘기고 진료 수가 적용해야 되고 비싸게 받지 말아라. 우리가 정한 거 받아라. 자, 청구 지급해야 되고 그렇다. 업무 위탁 그렇다. 자, 그 피해자에 대한 청구 금지 있잖아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의사가 없거나 축 있잖아요.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데 돈 받지 말아라. 직불 처리하지 말자. 예, 하지 말아라. 자배법 12조 5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뭐라 그러면 그거 외웠다가 뭐 직불로 막 받아라 그러면 보험사 그러면 무식한 소리 하면 자배법 12조 몇 5항? 예. 고세 까먹었네. 자동차 손해 분쟁 힘이 있고 수가 쭉 넘어갈게요. 자, 보험금 계산 연습 있죠? 됐어요. 시간이 빨리 오늘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점수도 낱낱이 내가 이거 다 쓸 거야 이제. 자, 10분만 쉬었다가 집에 가야 돼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이 차 안 보는데 집에 가야 돼요? 10분만 쉬었다가